미국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되자 정부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 관계자를 미국으로 급파하는 등 사태 해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산업부 김민수 기자와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두 가지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하원 의원들, 방한 중인 하원 의원들을 만나서 좀 관련된 우려를 좀 표명을 했고,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좀 정부의 대응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난주에 정부 주요 부처 실장급 대표단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 오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출국을 했습니다. 이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섰다는 건 한미 FTA와 WTO 규범 준수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곧 미국 출장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에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뉴욕을 방문하는데 이 IRA 관련 성과가 핵심 아젠다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앞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지난달 중순 IRA가 통과된 직후 출국해 2주간 머물다 지난 주말에 돌아왔는데요. 예. 이런 민간의 대응을 볼 때 정부의 대응이 좀 뒷북이다라는 비판은 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런 주력 산업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도 중요하게 쓸 수 있는 무기, 카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좀 안일했다 이런 평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차가 이번 법 통과로 인해서 입을 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다고요? 일단 당장 피해가 없을 거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이 IRA 시행일인 8월 16일 이전에 계약된 물량들은 보조금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출고 대기 물량을 따져볼 때 일단 내년 초까지는 보조금 제외에 따른 영향이 숫자로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또 IRA 보조금 요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테슬라나 포드 같은 경쟁자들 역시 보조금을 최대 7,500달러의 절반인 3,750달러 수준으로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아직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 역시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를 통틀어 20개 모델일 뿐입니다. 이 정도면 현대차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현대차는 지금 거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역시 현대차에게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70원을 돌파하기도 했죠. 전반적으로 따져볼 때 현대차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인플레 법안 전체 예산에서 이 전기차 보조금에 활용되는 게 한 2%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전망도 있으니까요. 확실히 그리고 환율 면에서는 또 경쟁력을 가져갈 만한 부분,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있겠다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현대차는 최근에 미국에서 테슬라보다도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격 면에서 약간만 좀 격차가 벌어져도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이 좀 치열한 만큼 이 현대차가 새로운 약점을 드러냈다는 점은 좀 비교적 악재로 꼽힙니다. 이 현대차의 부진은 곧 경쟁자들의 약진을 의미합니다. 현대차는 현재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1위인 테슬라를 쫓고 있는 2위 기업입니다. 이번 IRA 시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1위 테슬라가 분명합니다. 여기에 현대차를 뒤쫓는 미국 포드와 GM이 반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북미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치명적입니다. 예. 무엇보다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들의 선택지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당장 내년부터는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이 20만 대를 넘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 제한도 사라지는데 이 역시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됩니다. 물론 현대차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출혈 경쟁을 할 수도 있지만 수익성 악화는 좀 불가피합니다. 예. 일단 현대차는 이 조지아 전기차 공장을 완공을 2024년으로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당장은 그렇다의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지금 미국에서 연비 규제가 또 강화가 됐습니다. 관련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벌금도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가 약화시켰던 연비 규제를 예. 대폭 강화하긴 했는데요. 이 기업 평균 연비 규제, 영어 약자로 이제 카페 규제라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폭 낮췄던 연비 상향 연간 목표치를 다시 8%로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한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서 파는 모든 자동차의 전체 평균 연비를 따져서 연간 목표에 못 미칠 경우 벌금을 매기는 겁니다. 2024년 목표치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요. 리터당 20.7km에 달합니다. 26년 목표치는 무려 리터당 25km고요. 아직은 미국에서 대배기량 가솔린 차를 많이 파는 현대차 입장에서 맞추기는 다소 어려운 수치입니다.
이 압도적인 연비를 내는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평균을 낮춰서 최대한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제네시스를 많이 팔려면 아이오닉 5를 그만큼 더 많이 팔아야 한다는 건데 IRA 영향으로 전기차 판매에 영향을 받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특히 목표치 상향에 막혀서 벌금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목표치에 못 미치면 우리 기준으로 리터당 0.2km마다 15달러의 벌금을 미달 차량 대수만큼 내야 합니다. 만약 연비가 리터당 5km 미달하면 대당 370달러의 벌금을 내는 건데요. 현대차가 지난해 미국에서 판 자동차가 149만 대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리터당 20km의 연비를 내는 차량은 전기차를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예. 벌금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이 한 예로 그 지프나 클라이슬러 같은 미국 브랜드를 보유한 스텔란티스 그룹이 이번 규제로 내야 하는 벌금이 최대 6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벌금을 안 내려면 목표치를 넘긴 회사들이 파는 크레딧을 사서 이 부족분을 메꿔야 하는데 네. 이 벌금이 높아진 만큼 테슬라는 더 비싼 가격에 크레딧을 좀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국에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좀 가장 좋아 보이지 않나 싶은데 정부에서도 뭐 앞서서 좀 다뤄봤지만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이 미국 현지 분위기를 좀 취재한 것을 종합해 보면은 결론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미국 정치권은 국내 반도체나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 상당한 혜택을 준 만큼 한국이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법 개정 없이는 보조금 정책 변경이 쉽지 않다는 점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나서줘야 하는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당장 나서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예. 무엇보다 미국의 이제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정책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제조업 중 하나인데요. 전기차 시대를 맞아 그동안 쇠락했던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큰 그림 속에 모든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산 원재료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산 부품과 소재를 쓰는 배터리로 만드는 자동차는 결국 중국산 전기차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보조금 정책 변경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미국의 산업 정책과 지정학적인 고려가 더해진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공정하지만 이 10년, 20년 후를 내다본 미국의 지정학적인 산업 정책의 변화를 좀 직시해야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좀 노련한 경제 외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업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